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함경도 어느 고을에 일은 안 하고 꾀만 부리는 건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새치의 혀만 놀려대며 남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고 살았지요. 거기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술집과 기생집의 문턱에 닳도록 드나드는 날건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 건달놈이 기생집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그만 쫓겨나고 말았지요. 하는 수 없이 아는 사람을 찾아 돈푼이나 얻어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술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술집에서 숫장수 박서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건달놈이 가만 보니 박서방이 분명 오늘 장에 숯을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을 많이 마셔 술상에 그대로 고꾸라져 있는 게 틀림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 박서방은 하나밖에 없는 형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는데 그 슬픔을 달래려는지 오늘 술을 진탕 마신 게 분명하였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치겠습니까? 건달놈이 가만히 박서방을 지켜보다 생각했죠. 저놈에겐 분명 장에서 숯을 판 돈이 있을 거야. 건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술에 만취한 박서방을 들어다 박서방이 가지고 온 술에 눕히고 소를 몰았습니다. 동구 밖을 벗어날 즈음 건달놈이 슬쩍 박서방의 호주머니를 들추어 보았더니 과연 그 속엔 숯을 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건달놈은 그 돈을 몽땅 털어서 제 호주머니에 쑤셔넣고는 계속해서 수레를 몰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나니 서산에 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오리 정도만 가면 박서방의 집에 도착할 테지만 길가에 있는 주막집을 보자 건달은 술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수레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박서방이 깨어날까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박서방이 꿈쩍도 하지 않아 몸을 만져보니 몸은 차갑고 장작대기처럼 뻣뻣했습니다. 깜짝 놀란 건달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달아나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서 눈알을 굴리던 건달은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시체를 끌어다 주막집 대문 옆 울타리에 기대어 세워놓고는 대문을 요란스레 두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아 걸고 자리에 누웠던 주막 주인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 술을 안 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건달은 더욱 요란하게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 아무도 없느냐? 시끄럽게 문을 두들기며 욕을 퍼부어대는 소리에 주막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몽둥이 하나를 손에 쥐고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오밤중에 어떤 연병할 놈이 남의 집 대문을 걷어차고 지랄이야?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나오는 소리를 듣자 건달은 멀찌감치 으슥한 구석에 숨어 주막 주인을 지켜봤습니다. 주막 주인이 거칠게 문을 차며 나와보니 웬 사내가 울타리에 머리를 쳐박고 서 있길래 다짜고짜 몽둥이로 사내의 엉덩이를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나무토막 넘어가듯 퍽하고 쓰러지는데 주막 주인은 발길질까지 해댔지요. 이놈이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행패질이야? 화가 난 주막 주인은 쓰러진 사내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꿈쩍도 않고 쓰러져 있는 사내가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 주막 주인이 가만히 사내의 곁으로 가서 보니 숫장수 박서방이 아니겠습니까? 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박서방의 몸은 서늘하고 숨도 쉬질 않았습니다. 놀란 주막 주인은 자기가 죽인 줄로만 알고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았나 사방을 둘러보는데 문 앞에 빈 수레만 서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벌벌 떨며 시체를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았지요. 이때 으슥한 구석에 숨어서 이를 훔쳐보던 건달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놈이 살인죄를 졌으니 이제 내 손 안에 든 돈주머니겠다. 돈이 딸릴 때면 언제든지 얻었으면 되겠군. 게다가 박서방의 형 장사도 며칠 전 지냈으니 이제 고년한테 버젓이 찾아가도 누가 뭘 할 일이 있나.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 하하. 건달은 어깨춤이 절로 나서
그 길로 죽은 박서방의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건달놈은 박서방의 형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죠. 박서방의 형수는 원래가 바람이 날대로 난 여자이니 이 건달놈과도 붙어먹은 게 뭐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박서방의 시신을 주막 안으로 끌고 들어간 주막주인은 난감했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지? 색시 같은 호라비 박서방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소리칠 사람이 아닌데. 주막주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하기만 하였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그깟 한 대에 죽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으니 집에다 알려야만 했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호라비이고 그의 형은 죽어 어제 장사를 지냈고 그의 형수는 바람이 날대로 난 여자이다 보니 부득불 관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주막주인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관가로 보내곤 친구들과 함께 죽은 박서방의 시체를 윗방 칠성판 위에다 올려놓고 정주간에서 노름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노름에 정신을 팔 때쯤에 관가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 관가의 말을 전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어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시체를 검사하겠으니 시체를 건드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했다 전하였지요. 그렇지 않아도 칠성판에 모셔놓았으니 우리 술이나 한잔하세. 그런데 심부름을 갔다 온 사람이 그 말에 윗방을 슬쩍 보니 시체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성판이 비어 있는데 도대체 시체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놀란 주막 주인이 윗방을 올려다보니 정말 시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온 집안을 뒤져도 시체가 사라지고 없으니. 그 녀석이 술김에 자네에게 욕을 하고서는 막상 자네를 보니 무안해서 죽은 척을 했던 모양일세.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니 박서방이 며칠 전 제 형을 묻고 나서 슬픔을 달래려고 못 먹는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진 걸 자네가 죽은 줄 알고 들여다놓았는데 술이 깬 후 부끄러워 슬그머니 돌아간 게 아닐까? 그나저나 천만다행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으로 제대로 갔는지 내 얼른 가보고 오겠네. 거긴 뭐하러 가? 남 창피해서 죽는 꼴 보려고 그러나? 그만두게. 그러자 관가에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공연히 사람이 죽었다고 관가에 알려놔서 이거 낭패로군. 날이 밝으면 시체를 검사하러 올 텐데 거짓말한 죄로 적어도 곤장 10대씩은 얻어맞게 생겼네. 허허 참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군. 볼기짝도 내가 맞고 돈도 내가 댈 터이니 염려 말게. 주막 주인의 말에 며칠 전 박서방 형의 장례식에 참가했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연히 볼기를 맞을 게 뭐 있나. 그리고 관가에다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술이나 사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기왕 사람이 죽었다고 관가에 알려놨으니 꽝 대신 닭이라고 며칠 전 장사 지낸 박서방 형의 시체를 파다가 칠성판에 갖다 놓자는 말일세.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이리하여 장정 5사람이 북망산에 올라가서 박서방 형의 시체를 파다가 칠성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먼동이 훤히 터올랐지요. 모두가 한 잔씩 마시고 자리에 누워 눈을 붙이려는데 관가에서 형방과 나졸들이 법의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방망이에 얻어맞아 죽었다는 사람의 시체가 빼빼 말라있자 법의는 하도 이상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시체를 훑어보더니 숨구멍에 박힌 큰 못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빼냈습니다. 그걸 본 술집 주인과 장정들의 눈이 일제히 뒤집혔지요. 형방은 주막 주인과 장정들을 모두 묶어놓고 문초를 했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자 주막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서방의 집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젊은 여인네가 있습니다. 여봐라. 주막 주인을 데리고 가서 그녀를 잡아오되 그 집에 다른 놈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함께 잡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술에 취했던 그 박서방도 잡아오너라. 형방의 분부를 받고 달려갔던 나졸들이 한참이 지나서 여인과 함께 난데없는 건달을 잡아왔습니다. 이놈이 술에 취했던 박서방이냐? 형방이 건달을 가리키며 나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시퍼런 대낮에 저 계집과 한 이불 속에 있기에 잡아왔나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전연을 엎어놓고 이실직고 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내 인연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거들랑 모든 사실을 낱낱이 아뢰어라.
그런데 어찌나 지독한 여자인지 매를 맞으면서도 입방아를 찧어대더니 나중에는 대들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곤장을 치십니까? 억울합니다. 내 몸에 달린 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그것도 곤장을 맞을 죄가 된답니까? 인연, 그래도 바른대로 대지 못할까? 어찌하여 내 남편을 죽였느냐? 아이고 맙소사. 지아비를 죽일 환양년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내년이지. 누구겠느냐? 무슨 근거로 그다지도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십니까?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묻어놓은 시체라도 파다가 검사를 해보시지요. 그래도 인연이 시침을 떼고 입을 나불거리다니. 내가 시키지 않아도 시체는 이미 윗방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체의 숨구멍에서 빼낸 못이다. 자, 봐라. 이래도 잡아뗄 테냐? 그제서야 여자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장기간 병석에 있는 남편 때문에 제가도 못하고 있다가 건달과 눈이 맞아 둘이서 짜고 남편의 숨구멍에다 대못을 박아 죽였노라고 자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고도 사실대로 고백할 게 더 있을 텐데. 형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소리치자 여인은 자기와 눈이 맞은 건달이 어쩌녁에 돈다선 양을 자기한테 갖다 주면서 앞으로는 일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살 방법이 있다면서 주막 주인이 박서방을 죽이는 걸 봤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건달은 속죄라도 하는 듯 주막 주인이 박서방을 때려 죽이는 걸 어쩌녁에 제 눈으로 똑똑히 봤노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서방이 나졸들에게 붙잡혀 들어오자 건달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되더니 나중에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 귀신이다. 이놈,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올려다보는데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전년놈들을 모두 관가로 끌고 가도록 해라. 형방의 명령에 건달과 여자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드러날 일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온갖 개교와 술수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도 참 딱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